드디어 차트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웃기 우리 차트스트 형제님들 맛있게 불장 소화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들께서 하지 않았을 만한 차트의 연구를 대신해드리려 늘 노력하는 서장입니다. 3,500원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얘기를 드릴 것이고, 이 환희 속에 있는 우리가 최소한의 안전장비는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정 본다 이런 단순한 관점 영상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두리뭉실하게 방어 회피적 관점 내는 채널도 아닙니다. 오늘도 노빠꾸 돌직구로 가요. 여러분들 분노하지 말고 지지 구간 그리고 저항 구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까지 다 구비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차분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셔도 감사하고, 모든 내용을 다 들으신 후에 구독을 눌러주셔도 감사하고, 나중에 제가 언급한 일들이 실제 발생한 후에 찾아와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남들이 잘 안 할만한 얘기하는 또라이 채널이니 다양한 관점을 수용하는 열린 그대들이시라면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해 볼게요. 1교시입니다. 2021년 불장 사고 사례. 우리가 차트를 본다, 차트를 분석한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에 기반한 작도를 하거나 이론적 데이터로 경향성을 따져서 예측을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고차원으로 간다면 인간이 태생부터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요소들을 역행하는 세력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자본가와 개미들 사이에 끝나지 않는 가위바위보와 쌀보리 게임의 메커니즘을 파악하고자 좀 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짜면서 노력하는 행위를 일컬어서 저는 차트를 연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먼저 서두에 깔고 과거 2020년, 21년도 차트로 가서 섀도우 복싱을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신 차트는 바이낸스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조정 패턴은 2021년 1월 4일 차트, 이때의 무빙을 1시간 봉으로 세분화해서 보고 싶은데요. 아쉽게도 트레이딩뷰 차트는 캔들 개수의 표현 한계가 있어서 1시간 봉으로 해두고 21년도 1월 4일 차트로 가기를 누르게 되면 22년도 이전 차트는 볼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트레이딩뷰가 아닌 인터넷 사이트에 바이낸스 순정 차트로 들어가셔서 Alt 플러스 G키를 누르고 2021년 01월 04일 고투를 누르시면 1시간 봉 스케일에 그 당시 차트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보고자 하는 차트가 이때부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일봉으로 봤을 때 원웨이 상승만 나왔을 것 같은 그 당시 불장 안에서 이 안의 조정 파동을 지금부터 보시자고요. 지금과 같이 가파른 상승을 하더니 뜬금없는 9%의 하락이 나옵니다. 그 후에 15% 상승, 19% 하락, 50% 상승, 27% 하락, 30% 상승, 27% 하락, 저점을 찍고 나서 20%의 반등을 하더니 16%짜리 하락을 줌으로써 쌍바닥을 완성하고, 그때야 후행 파동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된 기간이 불과 한 달이 걸리질 않았죠. 여러분께서 1시간 봉 스케일로 해서 잠시만 이 화면을 딱 1분만 멈춰두고 이 움직임 안에서의 섀도우 복싱을 스스로 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세월이 지난 지금은 이런 미세한 당시의 파동들은 하나의 단순한 조정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으나, 그렇게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단순한 상승 파동 하나만 표면상으로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시대들이 쌓인 지옥이었습니다. 차트를 연구한다는 것은 본질을 깨닫는 겁니다. 제 생각은 5교시에서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대목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는 것에 1교시 마무리를 맡길게요. 2교시 패닉 바잉. 1교시 연구 잘 하셨어요? 여러분들 패닉셀은 들어보셨어도 패닉 바잉이라는 내용은 처음 생각해보신 논제일 겁니다. 하지만 불장 속에 있는 우리는 이러한 무빙을 자주 만날 것이며, 패닉 바잉 속에는 내가 설령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포지션의 규모가 부족하다는 결핍마저 느낄 수가 있어요. 오픈마켓에서 오픈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셔터 열리면 막 뛰어가요. 이런 상황이 불장 속에서 꼭 연출이 되고요. 역설적이게도 이런 상황들을 연출을 해야만 세력은 자신의 물량을 넘길 수 있는 환경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1교시 차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생각하면서 같이 보세요. 자, 이 부분만 한번 봅시다. 미친 듯이 각을 세우면서 상승을 해요. 정말 뜬금없이 8% 정도의 선 하락이 나옵니다. 선 하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 사람들은 조정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뒤늦게 숏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 선 하락의 끝에서 15%짜리 상승이 나옵니다. 저는 이걸 패닉 바잉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중이 이제 조정이 나오나 숏을 잡았는데 그걸 또 청산시키는 패닉 바잉을 주고, 그러면 물량이 뺏겼던 개미들은 내가 불장을 놓치겠구나 다시 삽니다. 무섭도록 고각으로 세워진 패닉 바잉 차트. 항상 진정한 폭락의 전조현상은 이러한 고각이었고, 그 뒤에도 세부 파동들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고각이에요 다. 앞서 조정이 온 척 선하락을 주고 숏을 잡기 시작하면 패닉 바잉을 보여주면서 숏도 못 잡겠구나 학습 심리를 심은 다음에 숏을 시도도 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들이 이때 있었음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자, 이쯤에서 2교시의 핵심 키워드 그리고 2교시를 통한 제 의도 한 줄만 말해볼까요?
좋아, 난 딴 돈의 반만 들고 간다. 이 마인드 디폴트로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3교시입니다. 연봉의 마감 시기. 제가 굳이 오늘 시황에서 이 얘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있겠죠. 이제 곧 11월이 마감이 됩니다. 12월이 되면 우리는 염두를 해야 돼요. 12월은 산타 랠리라고 해서 상승장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단순한 분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과거 패턴으로 바로 가볼게요. 비트 스탬프 11월과 12월의 차트를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연봉 마감을 하는 12월이 있고 연봉을 새로이 시작하는 1월이 있겠죠. 하물며 주봉과 월봉도 마감 전후로는 변동성이 커지는데 연봉은 당연히 변동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때 차트를 비교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최소 2개월 중에 하나에서는 변동성이 컸었고 하나가 변동성이 컸다면 그 다음에 추세가 나올 수가 있고 추세가 먼저 나왔다면 그 다음에 흔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2개 중에 하나는 흔드는 경향이 컸어요. 이런 경향이 많았다는 사실점은 인지를 하고 갑시다. 불장이라고 해서 줄줄이 계속 상승 추세가 나온 적은 없었다는 정도예요. 4교시입니다. 트레이더와 투자가. 제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요. 오케스트라는 연주자와 지휘자로 구성이 되죠. 저도 비추세장에서는 트레이더로서 연주자가 되기를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현재 매매로서 정확히 딴 돈의 반만 가져가고 있는데요. 상승을 했던 그 구간, 롱 포지션이죠. 이 총 상승 수익의 절반 정도는 중간에 저항이 나올 부분 해칭 시도를 하고 실패하면 몰렸다가 더 올라갈 만한 분석이 나오면 해칭을 일부 자르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수익을 하고 올라가면 재차 해칭 비중을 올리는 등 비중의 조절만 매일 판단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자꾸 이런 방어적 행동을 하느냐. 이런 제 행동들은 지금 시장에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이에요. 하지만 일정한 시기가 오면 누구나 이 얘기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안정지향적 운영을 함에도 전 목표치의 5분의 3에 달하는 성과도를 채워가는 중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현 시점쯤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떤지 한 번쯤은 선을 잘 그어보시길 바라고요. 이 트레이더 성향의 연주자들은 연주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 위치에 있기도 하지만 이 지휘자의 신분으로 돌아서게 되신다면 아마 죽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게 트레이더와 투자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제가 생방송을 하지 않는 시간에도 라이브로 포지션은 항상 켜져 있다는 거를 제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승장 안에서 시장의 리듬을 타는 제 관념적인 것들은 포지션의 비중들로 어느 정도 스윙하게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요. 잠시 잠깐씩 들려서 구경을 하고 가세요. 계정이 여러 개다 보니 전부를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는 제 여러 계정들의 포지션 비중 조절만으로 계속 파도를 타면서 가볼 예정이에요. 라이브 많이 놀러 오시란 말씀 드리는 겁니다. 5교시입니다. 조정장 매뉴얼 제시. 자, 1교시 때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혹시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당신은 정상인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오랜 시간 저는 이 차트를 보면서 연구한 끝에 추상적인 답변을 낼 수 있었는데요. 환희에 팔았어야 됐고 더 가는 걸 아쉬워하지 말았어야 됐고 매수하더라도 총알을 남겨놨어야 됐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직선 공포 무빙 때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욕심의 끝에서 하락이 나왔고 공포의 끝에서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무서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 있는 게 불장이지 무서운 하락이 없는 게 불장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나 소나 다 수익을 벌 수 있는 불장이 아니고 욕심이 들어간 포지션은 털면서 가는 게 겉으로는 화려한 불장 속에 잔혹한 소파동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 오케이. 이런 추상적인 내용 마인드적으로는 좋지만 실매매는 도움이 안 되시죠? 지금부터는 팩트에 기반한 디테일을 가미해 볼게요. 두서가 없더라도 제가 생각한 모든 것을 다 전달해 보겠습니다. 대신 한 번에는 이해가 어려운 파트니까 반복해서 시청하셔야 될 거예요. 잠깐 영상을 찍는 와중에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97K 영역에서 1차 익절을 가져갈 겁니다. 자, 과거 차트로 다시 돌아왔고요. 첫 번째 선하락이 나왔던 시점을 봅시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11선과 21선의 간격이 이격이 된 상태에서 11선하고도 멀어지면 조정을 대비하라는 몇 번의 얘기를 했었죠. 현재 시점에 일봉 11선과 21선 이 두 개의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정의 폭이 대략적으로 첫 선하락이 나왔던 그 하락폭이 7%에서 8%의 범위라고 봤을 때 이 정도 영역에서 11선을 테스트하러 내려오는 범위가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될 6%에 근접하고 있다고 봅니다. 11선의 지지를 기대한다고 쳐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도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하락이 개시가 되고 나면 패닉 바잉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번 상승 1차 목표값으로 104K에서 110K 정도를 적정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첫 번째 선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첫 마음의 준비를 하고
패닉 바잉이 나와서 무섭게 상승을 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저는 이 1차의 무빙이 완료됐음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염두해야 되는 선하락 그리고 패닉 바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패닉 바잉 이후에 본격적인 조정,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는 스탑헌팅이 없었습니다. 외봉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말인 즉슨 공포를 여기서 이겨냈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을 수 있어요. 쌍바닥은 작은 쌍바닥도 이 정도는 있었지만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개미들이 불장 간다고 다시 탈 때쯤 그때가 돼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불장은 수익 환희에 찼을 때 믿는 게 아니라 공포에 질리는 그 어려울 때 불장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일 겁니다. 저는 올라가는 캔들의 불장을 외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불장이 끝났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불장을 다시 외칠 거예요. 자, 다음 세 번째. 그럼 무서우면 그 무서움 속에서 그냥 칼날이 떨어질 때 아무 데서나 잡으면 됩니까? 당연히 기준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린저 밴드를 켜고요. 1시간봉 스케일입니다. 이 밴드의 영역 안에서 추세일 때는 밴드가 범위가 벌어지죠. 볼린저 밴드의 중단선, 외곽선이 하나의 채널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중단선과 외곽선의 스케일, 이 사이즈 정도의 1대1 정도 폭, 이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를 받아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크게 이탈하는 거는 장시간 지속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볼벤을 크게 찢는 이 정도에서의 공포 매수는 언제든 옳았다는 점을 우리 과거의 경향성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네 번째. 숏 잡아봐도 괜찮냐? 비추천합니다. 왜냐면 당신이 제일 먼저 욕하러 오실 첫 번째 손님이 될 것 같아요. 확인 매매자의 입장에서도 주로 패닉 바잉은 이렇게 마지막 고각을 세우는 이 6%에서 7%, 이 고각의 끝에서 더 이상 추세를 유지 못하고 힘을 점점 잃어가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익절의 시간을 뒤에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직까지 두리뭉실합니다. 현재 차트로 갈게요. 저는 계속해서 핵심을 이 11선과 21선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선하락이 나와서 11선을 터치하고 크게 반등을 나와준다면 패닉 바잉, 제가 생각하는 104K에서 107K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시 수익 실현을 하겠죠. 여기서는 해칭을 줄일 거고요. 11선의 유통기한은 이 정도 상승이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했다고 보고 다시 내려왔을 때는 11선과 21선의 이격도가 줄어들 겁니다. 눌림없이 바로 104K, 107K를 가도 제 생각은 달라지지 않아요. 어차피 숏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60만 줄이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 수익이 작지만은 발생할 수 있게 설계를 할 거고요. 전 지금부터 밥만 먹고 빠질 준비를 조금 일찍 하는 멍청한 놈이 될게요, 그냥. 자, 다음은 지지라인. 첫 번째 지지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일봉 11선 부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지지라인은 경로를 먼저 어디를 찍고 내려올지 모르겠으나 21선은 크게 깨고 말아 올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지지라인이에요. 세 번째는 복잡하게 이 영역에서 비추세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평선은 이격을 좁히거나 일시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관념적으로 이 두 개의 이평선의 중심값이 채널의 중단이라면 이 정도 올라갔었던 상승폭, 이 이격도만큼을 아래의 구간에서 롱 구간으로 볼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83K 정도의 영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07K에서 내려온다면 대략 20% 정도의 하락이 되겠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시장의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템포가 빨라진 영역에서는 수익 실현의 관점, 템포를 많이 죽인 이평선의 아랫단에서는 매수의 관점, 이 매수의 관점 안에서도 청산가는 65K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게끔 포지션을 관리를 할 거예요. 참고하세요. 애초에 나 저 75K까지 빠져도 눈도 깜짝 안 한다 하신다면 그냥 닭홀딩도 방법이겠죠. 자, 마지막 일곱째. 왜 상승장 속에서 또 조정 불안감 조성하는 영상 올리냐. 말씀드렸지만 냉정하게 차트를 보면 일봉상 이격도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그럴수록 패닉 바잉의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다 판단했고, 패닉 바잉 전에 선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과거 차트의 경향성을 판단해서 곧 마감되는 연봉, 그러니까 12월이 다가오고 있는 점, 이런 상황에서 제 영상은 여러분들을 준비를 시키는 적기라고 판단을 했어요. 제 생각은 말할 수 있는 게 제 채널이잖아요. 조정 없이 간다는 신념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의 신념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음 6교시에서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6교시입니다. 원효띠라는 표본과 보이지 않는 오차들.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은 선망과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실패한 로또들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죠. 실패한 절대 다수와 극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점이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제2의 원효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원효띠가 돼보겠다고 마틴 배팅을 하다가 낙오하는 그 수많은 젊은이들과 가정을 가진 가장들의 시체 더미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음을 저는 아는 사람이고, 말없이 잊혀져간 무수한 희생자들 있죠. 그 오차의 다수 인원에 포커스를 둔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과거 누구보다 많이 아파봤고 어려운 시장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 저는 오늘도 살아남아서 지뢰밭을
피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는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스타 플레이어라면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와 찬사를 받으면서 편하게 가는 게 이 바닥의 프로 유튜버겠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소질이 없나 봅니다. 쉽게 유튜브를 하는 방법 좀 저도 알아요. 불장에 가자만 외치면 되죠. 하지만 누구보다 어려운 길을 택했고 악플에는 몸빵할 자신이 있으니까 계속 소신껏 밀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곧 조정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긴 영상 보신다고 고생하셨고 가시는 길에 좋아요 한번 담백하게 눌러주시고 가시면 응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시황을 접하는 방법은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강요는 아니고요. 우주야, 네가 개가 되었네.